자, 지난 강의에서 이제 합성 함수의 식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함수의 식이 이제 구해진 상태에서, 또는 이제 함수가 정의가 완벽하게 내려진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함수의 값을 구하는 경우에 한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뭐 합성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게 어렵지 합성 함수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되진 않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407번 보면, 407번에 함수가 정의 내려졌는데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대신 이제 n 다이버렉 상에서 지금 정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자, f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24682 a, b, c, d에서 2가 b로 가고요, 4가 b로 가고, 그 다음에 6이 a로 가고, 8이 d로 가는 이런 함수로 f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a, b, c, d가 2468로 대응되는데, a, b, c, d가 2468로 대응되는데 a가 6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b가 8로 가고, c가 2로 가고, d가 6으로 가는 특이하게도 y, x 집합이 좀 뒤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g 함수입니다. 이랬을 때 1번에 g 합성 f 6의 값을 계산하래요. 즉 g 합성 f라는 함수의 식 말고 거기에다가 그냥 6을 집어넣은 값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6이 먼저 f에 가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6이 f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다시 g로 갈 겁니다. 자, 근데 f6은 얼마인가요? f6은 f 함수에서 6이 대응되는 결과물이 지금 a죠. a. 따라서 여러분 이 a만 이제 g 함수에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a 함수의 값은 a의 값을 g에다 집어넣으면 a는 어디로 대응되나요? 6으로 대응되죠. 따라서 최종 이 값은 6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보기 한번 더 해볼게요. 3번 보기에 f, g, b를 계산합니다. f, g, b. 자, 그럼 일단 b라는 함수가 먼저 b라는 값이 g에 들어가겠죠. b가 g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f에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럼 gb는 얼마인가요? gb는 자, gb는 g 함수에서 b는 8로 가래요. 8로. 그럼 결국은 우리는 f8 계산하면 됩니다. f8은 8을 f에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d로 최종 결과물은 나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1, 2, 3, 4번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420번에 함수가 식으로 나오는데요. 다만 이 함수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제 바뀐답니다. 언제냐면 x가 만약에 유리수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값은 항상 0이고요. x가 만약에 무리수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값은 항상 1합니다. 예를 들어서 f3분의 1은 얘가 유리수니까요. 이 결과는 0이겠고요. f 루트 3은 얘가 무리수니까 이 결과는 밑에 식 따라가서 항상 1이 되겠습니다. 라고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f2를 계산하라고 했으니, 자, 2가 먼저 f에 들어가겠죠. 2가 f에 들어가고 그 결과가 다시 최종 f에 또 들어갈 겁니다. 자, f2는 얘가 무슨 수입니까? 유리수죠. 따라서 f2는 위의 규칙 따라가서 0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f0을 계산하면 되겠고, 다시 0이 또 유리수죠. 0도 유리수죠. 따라서 유리수는 위식 가서 계산해야 되니까 최종 결과물은 0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식을 적용할 건지 미식을 적용할 건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분해봐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4번에 fx가 함수의 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딱 그리고 또 하나로요. x 플러스 1분의 x라고 정의가 되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최종적으로 f10제곱 뭐 1, 뭐 요걸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럼 이 f의 10제곱이 무슨 뜻이냐면 f의 1x는 그냥 특별하게 내리지도 않는데 그냥 선생님 다 정의 내리겠습니다. 같은 원리로서 그냥 한 번 합성하는 뜻입니다. 한 번 그냥 그대로 함수 f2x의 정의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f 두 번 한 합성 함수의 식을 이렇게 그냥 간단히 쓰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럼 f3x는 당연히 f를 몇 번 합성한 값이요? f를 3번 합성한 이 함수의 식을 뜻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f 10번 2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규칙성을 따져내야 될 것 같아요. 자, f 하나 1 그냥 f에다 그냥 그대로 1 집어넣을 겁니다. 그대로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분의 1에 의해서 2분의 1로 계산되네요. 자, 그럼 F 두 번 합성해서 1을 계산하는 놈도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뜻은 F를 두 번 합성해서 1을 집어넣으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는 아까 이 결과는 얼마나 나왔나요? 한 번 계산하면 2분의 1로 이미 얻어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1을 마저 한 번만 더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F 2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그럼 2분의 1 더하기 1분의 2분의 1. 자, 얘를 좀 분수식이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자의, 이 분수의 분모와 분자에 얼마씩 곱해도 상관이 없죠. 똑같은 값을. 얼마를 곱하면 얘하고 얘가 편해지냐면 2를 곱해주면 좀 편해지죠. 따라서 분자분 막 2 곱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 얘는 2, 얘는 1이 되면서 지금 3분의 1로 나오네. F 두 번 합성한 값입니다. 자, 그럼 F 세 번 한 합성 함수의 값은 얘는 F를 세 번 합성해서 1을 집어넣으라 이 뜻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 합성한 결과물은 아까 이미 위에서 계산해놨어요. 3분의 1로. 따라서 얘는 3분의 1만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 3분의 1은 집어넣게 되면 3분의 1 더하기 1분의 3분의 1이니까 이 이제 범수 해결해야 되는데 분자 분모에다가 3을 곱하면 좀 편해지죠. 3 곱하면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얘는 4분의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원리에서 F4, 1은 F 하나가 2분의 1이고요. F 두 개 합성한 값은 3분의 1이고요. F 세 번 합성한 값이 4분의 1로 나오는. 그럼 F 네 번 합성한 값은 5분의 1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결국은 F 10번 합성한 값은 얼마예요? 11분의 1로서 우리가 규칙성을 따져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4번에 이제 함수가 정의가 내려졌는데 식이 아니라 지금 그래프로 내려졌습니다. 464번. 자, 어떤 그래프냐면요. X축, 그 다음에 Y축에서 요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 2에서 6이고요. 그 다음에 3에서 함수의 값이 5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에서 함수의 값이 2로 나오고요. 6에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y는 fx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f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합성한 결과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을 계산하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2가 먼저 f에 하나 들어간다고 칩시다. 얘는 지금 얼마? f2입니다. 2에서의 함수값. 자,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6이죠. 즉 2, 6. 즉 얘는 f2는 6을 뜻하는 어떠한 좌표일 거예요. 따라서 얘는 6 나오죠. 6. 한번 더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F 6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6. 자, 그러면 다시 이 F6은 6에서의 함수 값을 뜻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4 나오죠. 4. 6에서의 함수 값, 이거 4 나오죠. 바로 다시 한번 더 쓸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4 값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또 F4는 4에서의 함수 값이니까 2죠. 2. 그럼 우리는 최종 F2만 마저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F2는 얼마입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6 나오죠. 6. 따라서 이 최종 결과물은 6이라고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의 값을,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의 내려줄 수도 있고, 또는 그래프로 정의 내려줄 수도 있고, 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함수의 값을 찾아내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72번.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좀 주목해 주세요. 472번입니다. 다음에 곧 있으면 이제 역함수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역함수에서도 잘 보이는 형태의 문제니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번. 자,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X,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얘가 y는 fx인데 수경이도 지금 어떻게 좌표가 얻어지고 있냐면 여기 자 1에서 올라갔다가 얘가 옆으로 가서 다시 얘가 y는 x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온 값이 지금 a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 a가요 그대로 올라가서 이 함수를 따라가서 왼쪽을 거쳐서 다시 얘가 지금 y는 x까지 왔을 때 얘가 지금 b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b가 그대로 올라가서요. b가 그대로 올라가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그대로 다시 오른쪽으로 그대로 와서 밑으로 내려온 값이 지금 얼마냐면 C입니다. C. 얘를 조금만 더 위로 올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다시 그대로 올라가서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온 값이 얼마냐면 지금 D라고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해 보여요. 왜? 이 점선이 많아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얘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y는 x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역할도 없다고 그냥 생각해주세요. 아무런 역할도. 무슨 역할만 있냐면 얘하고 얘가 자 y는 x다 보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얘의 길이하고 얘의 길이는 서로 같을 겁니다. 요 길이가. 즉 그 말은 곧 여기가 정사각형이다라는 것 내용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게 여기도 a 좌표가 되겠죠. a가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점선의 역할은 이 점선 여기죠 여기 이 점선의 역할은 여기가요 a니까요 여기도 얼마입니까 a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가 b가 그대로 올라가서 y는 x입니다. y는 x가 하는 역할은 여기가 b니까 그대로 여기도 b다라는 뜻. 그 다음에 여기가 c니까요 y는 x 가서 여기 그대로 여기가 c. 그 다음에 d가 그대로 올라가서 y는 x 거쳐서 옆으로 가게 되는 얘가 d라는 이 뜻의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뜻의 역할만. 그리고 이제는 이 y는 x라든지 점선 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제 y는 fx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이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좌표를 봅시다. 얻어낼 수 있는 좌표. 쭉 가다가 요 좌표가 지금 표현이 됐네요. 얘가 몇 컴마 몇이요? 1,a죠. 1,a.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좌표가 있고요. 이 좌표가 표현되어 있고요. 이 좌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그림에서 주고 싶은 내용은 이 네 개의 좌표를 1,a. 얘는 a, b죠. 얘는 b, c죠. 얘는 c, d죠. 이 네 개의 좌표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즉, 이 좌표를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보면 1,a니까요. 얘는 f1은 a대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a, b는 a에서의 함수 값이 지금 b다라는 뜻이니까 얘가 fa는 b를 표현하는 어떤 좌표일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b, c니까요. fb, b에서의 함수 값이 c다를 표현하는 어떤 좌표입니다. 그 다음 c, d도 c에서의 함수의 값이 d다. 즉 f, c가 d다라는 이 네 개의 좌표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나갈게요.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f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해서 2를 계산하랍니다. 자, f1 얼마인가요? f1 a라고 했죠, 그죠? 여기 a입니다. 자, 그러면 f 두 번 a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fa는 얼마인가요? fa는 b죠. 예, b. 그럼 결국은 최종 fb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fb는 얼마인가요? c죠.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c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y는 x의 그래프는 무엇의 역할을요? 정사각형의 역할만 한다. 그리고 쭉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fx의 좌표를 읽어보면 아마 한 4-5개 좌표가 이제 얻어질 텐데 그 좌표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2번에서 함수가 f하고 g가 492번입니다. 492번에 보면 자, fx가 3분의 2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는 나와 있진 않은데 g f 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더라 라고 해서 f라고 하는 놈과 g라는 함수가 합성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가 f에 먼저 들어갈 테니까 이 x가 f에 들어갈 즉 fx는 식으로 나와 있죠. 즉 이 내용은 다시 쓰기를 g 함수에다가 3분의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얘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g3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합성 함수의 어떤 정의하면서 이렇게 g 함수가 좀 지저분하게 정의가 내려지면 얘를 선생님이 3분의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t로 이제 g 함수의 정의를 내리는 방법을 살펴드렸는데 그 뒤에서 다시 하긴 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무엇만 요구했으니까요. g3이라는 함수의 값, 특정한 함수의 값만 요구했으니까 이 값을 구하는 데만 초점을 두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gx 함수를, g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려주는 게 가장 어떤 홀가분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g3만 구하는 방법으로 볼게요. 그럼 g3을 구하려면 여기가 3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가 3이 되도록 하는 어떤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즉 3분의 2x 플러스 1이 3이 되는 그러한 x의 값을 수치 대입만 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3이 곱해지고요. 2x 플러스 1이 9고요. 즉 x값 계산해보면 얼마죠? 2x가 8이 x값 4인가요? 자, x의 값을 양면에다가 대입해주면 x의 값을 4를 대입해주면 x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 여긴 당연히 g, x에 4 대입하면 3이 되겠죠. 그러려고 우리가 찾아낸 거니까요. 3, x의 값 4 대입하면 x의 값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라서 결국 g3의 값은 마이너스 7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이제 함수 값만 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3만 구할 수 있는 임시 방편.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gx의 정의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gx를 이제 정의 내리는 건 아마 다음 강에서 아마 이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 강에서. 자, 494번 한 번만 더 볼게요. 494번에서 fx는 3x-2고요. 그 다음에 gx는요. 2x 플러스 4. fx, gx는 이제 정의가 내려졌는데 뜬금없는 hx 함수가 튀어나오면서 h1의 값을 지금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h는 뭐라고 했냐면 h와 f를 합성하면 g라는 함수가 나온다는 특징이 좋네요. 특징은. 자, 그래서 이 hx식을 우리가 유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여기는 굳이 바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나와 있죠. 3x-2라고. 그럼 여기는 h 3x-2가 되겠고요. gx도 다행히 식으로 나와 있네요. 2x 플러스 4고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h 3x-2가 2x 플러스 4라고 해서 hx의 함수가 정확하게 깔끔하게 정의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h의 특징 정도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실 여기서 이제 hx를 구하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냥 h1만 구하겠습니다. h1만.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3x-2가 1이 되는 그런 x의 값을 찾아내봅시다. 즉 x의 값 얼마입니까? 2 이항하고 3으로 나눠주면 x값 1이죠. 즉 x의 값 1을 양면에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h 1이고요. 1 집어넣으면 2 플러스 4가 돼서 결국 h1은 6으로 우리가 h1 정도까지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요. 자, 그 다음에 504번 함수가 정의가 내려지긴 했으니보다만은 다 깔끔하게 내려지지 못하고 일부분만 내려졌습니다. 자, 함수 f라는 함수는요. x에서 y로 가는데 x 1, 2, 3이 a, b, c로 가고요. 이 g라는 함수는 y에서 z함수로 z집합으로 가는데 a, b, c가 4, 5, 6으로 가는데 자, 어떻게 지금 1이 a로 간다는 이 f함수는 여기가 f 여기가 g라는 함수고요. 1이 a로 간다는 결과를 줬고요. 그 다음에 c가 gc죠. g 함수에서 c는 6으로 대응된다는 결과를 줬습니다. 자, 그런데 뭘 줬냐면 하나 더 줬습니다. 하나. 그 G 합성 F, E가 4다라는 사실을 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E라는 함수가 F를 거쳐서요. E라는 함수가 F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그 결과가 G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4로 가야 된대요. 그럼 결국은 E가 B로 가서 4로 될 수도 있고요. E가 A로 가서 4로 될 수도 있고 E가 C로 가서 4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F함수는 특별하게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1대1이에요. G함수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하려면 E가 자 1은 A로 가니까요.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는 2가 C로 가고 3이 B로 가는 그런 일대의 대응도 있을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어떤 대응이 가능할 텐데 F라는 함수가 아직 정의가 정확하게 안 내려졌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첫 번째 케이스가 2가 B로 대응되고요. 그럼 당연히 3은 C로 대응되겠죠. F3은 C로 대응되겠죠. 즉 빨간색 표현할게요. 2가 B로 대응되고 3이 C로 대응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G, F, E가 4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저 F2는 얼마인가요? F2는 지금 B인 상태죠. B. 즉 GB는 4가 되는 상태가 돼야 될 겁니다. GB는 4가. 즉 G에서 B는 4로 대응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뭐 당연히 이제 G 함수도 정의되려면 B는 4로 가고 C는 6으로 가니까 A는 4로 갈 수도 있고요,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 함수는 그냥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는 아니니까 A가 갈 수 있는 곳은 4 아니면 5 아니면 6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가능하네요. 이런 상황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는 경우에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가 C로 가고요, 3이 B로 가는 경우라고 한번 해봅시다. 즉 F2가 C고요, F3은 B라고 한다고 치면 G 합성 F 2가 지금 4가 돼야 된다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자 F2는 얼마인가요? F2는 C죠. C. 그러면 GC는 4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GC는 6이 되다라고 딱 이미 못 받아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얻어지면 얘는 지금 모순인 상태입니다. 모순인 상태. 즉 모순의 시작점은 바로 이렇게 가정을 해봤기 때문이죠. 2가 C로 가고 3이 B로 가면 분명히 이 내용에 지금 모순이 걸리게 됩니다. 모순이.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은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상황은 아까 했던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고 그래서 GB가 4로 가는 이러한 경우가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볼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3은 당연히 C죠. F3은 C. F2는 B겠고요. 당연히 F2는 A겠고요. 그 다음 GB는 당연히 4겠고요. GC는 6이겠고요. 대신 GA는 4로 갈지 5로 갈지 6으로 갈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F3의 값은 C다라고 하는 상황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결론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성 함수의 어떤 값을 특정 일부분의 값을 계산하는 거 어렵진 않으니까 그럼 좀 편하게 좀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